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침 간밤에 또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우리는 추석 연휴지만 그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연준 의장들의 또 위원들의 연설이 앞두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옐런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새벽 6시죠. 연설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장은 아무래도 영향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이 좀 있는 모습인데요. 옐런 의장은 어떻게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어쨌든 9월 FOMC 동결 이후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역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매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간 순으로 좀 보면 오늘 밤이죠. 25일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 10시 15분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블러드 위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FOMC 이후 연준의 결정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높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만큼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질지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일 26일 토요일 새벽 2시 25분에는 캔자스 연준 총재인 조지 위원이 지난 잭슨홀 이후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내년부터 금리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내년도 연준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주 29일 화요일에는 비둘기적인 성향이 짙은 시카고 연준 총재 에반스 위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반스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2016년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29일 화요일 아침 6시 30분인데요. 올해까지만 투표권을 유지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윌리엄스 위원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10월일지 12월일지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올해를 끝으로 떠나는 윌리엄스 위원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연준 위원들의 연설 일정들 살펴봤는데요. 역시 그중에서도 매파 위원들의 스탠스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들은 추석 연휴지만 이 외에서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보통 일정을 계속 나오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추석 연휴 매우 예년에 비해 좀 짧습니다. 하지만 최근 커진 변동성과 불안한 글로벌 경기를 감안하면 오히려 안도감마저 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표되는 글로벌 경제 지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선진국은 물가 지표, 신흥국은 경기 지표가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유로존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최근 옐런과 드라기 의장의 발언을 뒷받침할지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일 옐런은 연내 금리 인상을 좀 고수했고 드라기는 최근 추가 QE에 대해서 약간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인도와 재고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 경기지수, 오랜만에 한국의 제조업 경기지수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들까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사실상 10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0월 중에 글로벌 매크로 좀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죠.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월인데요. 10월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매크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월은 BOJ 추가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여부 주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 또한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오중전의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 잡음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10월 BOJ 오늘 일본의 그 재무성에서도 약간의 좀 스탠스 하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를 종합해 보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은은 오히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중국의 오중전에서는 기존의 분배, 배분이 아닌 성장 중심의 회귀, 즉 정책 스탠스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는 아마 10월 중순 이후에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여러 신평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월에도 한중일, 미국까지 글로벌 이슈들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역시 좀 우리가 긴박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현장 플러스 또 준비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